이재명 대표가 강릉 주문진을 찾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벌써 수산물과 해양 레저를 꺼리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공기업 지사장이 수개월 동안 업무 시간에 관용차를 끌고 골프 연습장을 다닌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삼척시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새로 만든 통학로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땅을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맞아 강릉 단오제는 닷새째 풍성한 행사가 열려 축제 열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해안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수산물과 해양 레저를 꺼리는 관광객들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30분 정도 주문진 수산시장에 머물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상인과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예, 아닙니다. 지금 좀 영업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상인들은 국내산이라고 명확히 표기하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오염수 방출 우려로 인해 시장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다며 걱정입니다. 오염수 이거 하기 전에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일본 방사선 이거 딱 때리고부터는 전혀 손님이 안 와요. 수산물을 잡고 있는 어업인들은 불안한 전망에 답답함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방사능이 오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은 여름에도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 수산물 소비도 줄어들고 하면은 어민들이 타격한테 실제로 제일 많이 받는. 정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요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사와 수산 어종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벌써부터 수산물 먹기를 꺼리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걱정돼 해양 레저조차 기피한다고 말합니다. 음식도 좀 가려 먹게 되고 양양 와서 서핑도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저희 좀 신혼부부기도 하고 아기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꺼려지더라고요. 일본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 공기업 지사장이 업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8개월 넘게 이어졌는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1시 30분 강릉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입니다. 1시간쯤 지나자 골프 가방을 둘러맨 차 주인이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 지사장입니다. 지사장님, 네. 혹시 골프 연습하러 오신 거예요? 왜요? 확장 중이신 건가요? 네, 잠깐 나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하지만 곧 골프 연습을 하러 온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골프 치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잘려요. 섞어 쓸게요. 좀 잘못한 거니까 섞어 쓰겠습니다. 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임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골프장에 갈 때마다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제가 충전을 할 때도 그 골프차가 은연하게 뒷자리에 실려 있는 걸 보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까지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또 출퇴근을 할 때도 휴일에 외출을 할 때도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지정된 이 차량의 운행 일지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5월 17일 직가 변동 확인 업무를 하러 인근 지역을 갔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에는 골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 찍힌 영상에서도 골프장 방문이 확인됐습니다. 관용 차량의 관리 책임이 지사장 본인에게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용한 뒤 조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부동산원 측은 해당 지사장을 업무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학생들 통학로가 개설됐는데요. 보행로로 보기 어려운 구간도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갈천동의 신규 아파트 단지. 논 한가운데 들어서 마치 섬처럼 보입니다. 단지에 들어서기 위해 연결도로가 개설됐는데 인도는 전혀 없이 차도와 통행로가 흰 선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길로 인근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온몸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차가 다니면 이제 위험하죠, 이게. 이거 사람 다니는 길이 적으니까 차가 이렇게 오면 이게 위험하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삼척시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모두 6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도로 인접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도로를 포장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막상 조성된 통학로 가운데 일부는 차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통행로 개설과 거리가 먼 삼척시의 부지 과다 매입도 문제입니다. 삼척시는 통학로를 조성한다며 전혀 상관없는 땅까지도 토지를 분할해가며 수억을 들여 매입해주기도 했습니다. 약 600제곱미터 면적의 비탈면 두 필지를 매입했는데 통학로와는 무관한 기존의 좁은 도로와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두 필지는 3.3제곱미터당 160만 원씩에 매입해 모두 2억 8,9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는데 전체 토지 보상비 4억 3천만 원의 67% 수준입니다. 삼척시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매입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해 특혜 매입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통학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사달라고 문중에서 얘기를 하니까 심심문중에서 네. 공용 도로 부지니까 옆에 사면이니까 이것도 사달라 이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삼척시가 사업비 상당액을 통학로 개설과 무관한 부지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면서 안전시설 설치는 미흡한 상황. 학부모들이 안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자칫 추가 예산 투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하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단오 보호화사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강릉 단오제는 닷새째 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을 잡고 마주선 주민 간의 긴장감이 흐르고 시작과 함께 줄을 당기며 힘과 힘이 맞부딪힙니다. 팽팽한 대치도 잠시, 승패가 결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통동을 기원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강릉 단오제 줄다리기 대회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체격의 우위를 앞세운 옥계면이 연곡면을 이기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줄다리기 행사를 맡아서 십시일반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우승하려고 여기 참여하게 했습니다. 단오장에서는 색색의 단오비모로 갈아입고 단장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창포주와 수리취떡을 시식하며 단오의 맛을 즐깁니다. 체험장에서는 향긋한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더위를 이기고 애군과 병마까지 쫓아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창포로 몇 감는 거를 직접 해보니까 왜 조상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았는지 조금 이해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릉 단오장사 씨름대회는 이른바 K씨름 인기와 함께 최고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힘과 기술이 접목된 프로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에 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집니다. 서로가 버티고 그러면서 기술을 쓸 때 이럴 때 멋있잖아요. 내년에 씨름장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단오장 그네터에서는 담장 너머 세상을 꿈꾸며 하늘에 닿을 듯 그네를 뛰었고 항아리에 화살을 던지는 투어놀이도 읍면동 대항전으로 마련됐습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치성을 들이던 농부의 마음에서 기원한 강릉 단오제의 정수, 단오굿은 단오재단에서 종일 펼쳐져 지켜보는 관객들의 소망이 모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하다는 단오날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올해 강릉 단오제는 오는 25일까지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피해 인정 신청이 현재까지 3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원주 28명, 춘천 7명, 속초 1명이 전세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신규 고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최근 연구팀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천, 철원, 양구, 영월 고속도로도 지난달 예타의 전 단계인 사전 타당성 용역이 본격 시작돼 고속도로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검찰 직권 재심 청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기성호 등 어선 6척, 선원 2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직권 재심 청구는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58명에 대해 검찰 직권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3월 강릉의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살 남성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범행에 피해 물품이 회수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 준공식이 오늘 가덕산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은 1단계 43.2메가와트에 이은 21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으로 강원도와 태백시가 각각 26.2%, 1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출자에 참여한 태백 시민은 20년 동안 11%의 고정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은 202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확대돼 20메가와트 규모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와 주문진 농공단지를 확장합니다. 강릉시는 모두 22억 원을 들여 사천면 덕실 일대의 산업시설 용지 10필지 14만 8천여 제곱미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76억 원을 들여 주문진읍 교학리 일대에 산업시설 용지 7필지 2만 2천여 제곱미터를 확장하기로 하고 올해 말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두 곳 모두 올해 하반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주택가 텃밭에서 마약용으로 의심되는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성경찰서는 80대 주민이 기르던 양귀비 700주를 수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중국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 붉은배 물벌이 강릉 연곡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다른 곤충 번데기에 알을 낳아 번식하는 신종 물벌류 왕피 물벌을 울진 왕피천에서 발견하는 과정에서 암 붉은배 물벌 역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왕피 물벌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왕피 물벌과 암 붉은배 물벌 발견으로 국내에 분포하는 물벌류는 4종으로 늘었습니다. 고성군과 속초시가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과 속초시는 업무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원과 교차 기부,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설악권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사업 발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산업 분야 특례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법에 산업 분야 특례 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 공사 설립, 항만 대기질 관리 등 특례 과제와 관련한 대응 논리 개발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해양 항만 등 산업 분야의 특례를 발굴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환점을 앞둔 K리그1에서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강원FC가 수석 코치로 정경호 전 강원FC 주장을 영입했습니다. 삼척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정경호 코치는 2009년 창단 멤버로 합류한 강원FC에서 3년간 활약했습니다. 강원FC는 최근 새 사령탑으로 윤정환 감독을 선임하고 한국영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세계 합창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내 음식점들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인 메뉴판을 만들어 모두 300곳의 음식점에 이번 주 안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세계 합창대회, 내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6년 ITS 세계총회 등 연이은 국제행사가 열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500곳의 음식점에 외국어 메뉴판을 나눠준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